우선 이 건 탄핵소추 경위를 간략히 보시면 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범죄가담 혐의가 농후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었었습니다. 특히 2차 주가 조작 시기 108건의 통정 거래 중에서 48건이 김건희의 계좌가 활용됐고 공범들의 1, 2심 판결에 김건희의 이름이 117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서 약 23억 원의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수사 기록에서도 주범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통정 거래를 한 증거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공범에 대한 2심 판결에서 김건희와 동일한 이른바 전주, 계좌주였던 손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법리적으로 충분히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검찰총장 배우자였던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년 2월 10일에 공범들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있었고 2024년 9월 12일에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 사건 수사 지휘라인들이 2024년 5월 13일 전부 경질이 됐고요. 경질된 후 2개월이 채 안 돼서 김건희에 대한 방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방문 조사 후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2024년 10월 17일에 있었는데 불기소 사유의 주된 이유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불기소 사유의 주된 이유입니다. 국회는 피청구인들에 대해서 탄핵소추 가결을 했습니다. 형사사법의 정의 그리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뜻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출석 조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주문된 방문 조사를 수사한 점, 그리고 실질적인 주가 조작 사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압수수색이나 대질 조사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상의 수사 유기, 그리고 다수의 유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한 점이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기소 결정 이후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언론사나 취재기자들의 기자회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서 보도자료로 허위의 사실을 왜곡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영장 청구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라는 허위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 허위 발표는 당시 모든 언론사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라고 모든 신문이 보도를 했고 전 국민들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보도가 됐고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2024년 10월 18일 날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청구인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서 마치 김건희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있었고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와 같은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 이창수의 소추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창수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특혜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수사 지휘라인은 출석 조사가 원칙이고 대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렇지만 피청구인들은 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특별한 출석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방문 조사로 끝냈습니다.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통상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외부 위원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사의 어떤 결정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가 그 전에 있었던 이른바 명품백 사건과 같이 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통해서 고의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검사들로 하여금 이른바 레드팀이라는 회의를 개최한 후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사의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형식상 회의 절차와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법령을 준수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청구인들이 다수의 유죄 증거를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성실히 법령을 준수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될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검찰청법, 그다음에 헌법 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이창수는 2024년 10월 18일 날 이 불기소 결정에 대한 기자들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시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주범 권모 씨의 법정 증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의자가 단순히 추천 권유로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23억 원의 주가 조작으로 인한 이득을 얻은 피의자가 피해자로 둔갑해버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한 내용은 숨기고 피의자가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를 보고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사실상 기망을 당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이고 당시 법조 출입기자단 전체에 대한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업무 방해이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의무, 성실의무, 그다음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국회 감사에서 피청구인 이창수는 코바나 사건과 영장 청구 당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진행했다라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계좌주 중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서 계좌 추적한 것은 김건희뿐이다라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이 수사 기록 내에는 당시 계좌주였던 이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분명히 있었고 수사 기록에는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돼서 편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증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당시 요청한 자료에 따라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내역을 제출하면서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자료에 계좌주를 관계자로 이렇게 기재하여 사실상 계좌주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없었던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했으며 공무원의 성실의무, 직무수행의 공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하 피청구인 조상원과 피청구인 최재훈은 소추 사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상원과 최재훈에 대해서는 함께 최재훈의 소추 사유를 통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최재훈은 이 사건의 주임 담당 검사입니다. 검사의 직분에 맞게, 그다음에 법령의 책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쳐서 범죄 혐의 의무를 가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배우자, 즉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불공정 특혜 방문 수사를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검사로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대면 조사를 거쳐서 곧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죄 증거를 무시하고 검사로서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이창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계좌주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오인하도록 국회의 관계자라고 아마 초안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같이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주로 답변을 하면서 분명히 기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그런 답변,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라는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취재 기자를 통해서 모든 신문과 방송이 대대적으로 검찰 도이치 의혹 사건 김건희 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이게 모든 신문에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바로 밝혀졌고 피청구인 이창수는 그 다음 날 국정감사장에서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 사실은 없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 사건이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당시 압수영장과 계좌영장에 두 개의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었다고 허위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바나 컨텐츠 사건의 영장 청구 당시에는 도이치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담당 수사를 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수사기록 내에 첨부되어 있는 수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대언론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답변을 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전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청구인들 전체에 대해서 이번 사건과 탄핵 소추 사이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형사사법을 책임지는 중요한 고위공직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가진 막강한 국가 권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청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력자나 인사권자로부터 독립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직분을 망각하고 본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대면 조사를 거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사건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허위 내지 사실을 오인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행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취재기자나 언론사에 대한 업무 방해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넘어서서 언론과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어떤 행사의 정당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공익 역할을 하고 특히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들이 대언론에서 특히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기자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언론의 기능을 형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습니다. 검찰의 직무수행과 검사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 수사 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직무수행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에 관한 국민의 신뢰는 많이 상실됐고 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법익 침해가 매우 심대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철저히 수사되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법한 직무 수행을 한 공직자들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은 법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와 해당 공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비례적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검사들은 수천 명에 이릅니다.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이른바 국민의 주권자에서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과 같은 민족 정당성 있는 고위공직자와는 다른 기준에서 파면 여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청구인들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이 이 사건에서 보는 공허함과 법 질서가 제대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신뢰의 가치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고위정직자를 파면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자 헌법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피청구인들에게 파면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